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6.27 대책에 관련해서 6.27 대책은 서울 중심 지역의 규제 책임과 동시에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의 구도심지의 부양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저는 주구장창 6.27 대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왜 하필 6.27 대책의 규제 금액이 6억 원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타겟해서 규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쉽사리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유휴지, 공공에 대한 유휴지를 이용해서 35,000호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35,000호. 근데 그 35,000호가 지금 부족한 아파트의 공급을 해소할 만큼의 그런 물량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그렇게 바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공공 유휴지를 활용해서 집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스코 건설에 대한 그런 강력한 산재에 대한 규제책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150개의 건설 현장이 중단이 됐고 거기에 3기 신도시도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3기 신도시가 그런 보상 문제라던가 그런 문화재 발굴 문제라던가 이런 건설사의 문제 때문에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의 물건들을 봤을 때도 정말 상당히 미미하다. 이것이 아무리 빨라야 5년, 정말 빨라야 4년에서 5년 이내에는 3기 신도시조차도 그렇게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공급 대책이 유휴지와 3기 신도시에 대한 속도의 그런 향상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공급을 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공급 정책이 나온다면은 특별히 그렇게 유효한 공급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건설 마냥 건설사를 주워 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까지 상법이다, 노란 봉투법이다, 그리고 산재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면서 지금 기업을 주워 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살얼음 팔을 걷는 것과 같은 기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27 대책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서초, 강남, 송파에 그리고 마포, 강동, 성동구의 집값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재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 너무나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식혀주는 역할을 6.27 대책이 분명히 한 것은 맞고 시적절했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너무나 뒤통수를 후려 때리듯이 하루 27일 날 발표하고 28일 날부터 규제를 한 것은 충분히 규제책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데 유예 기간을 주었어도 근데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날부터 진행했다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취소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에 신고를 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계약만 진행된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을 그런 매도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취소 거래가 서초강남 송포에 상당히 많아졌었다라는 부분도 무시하지는 못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폭락론자들은 이러한 취소 거래가 가격에 가격 띄우기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가 규제가 나오니까 취소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시던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어제에 관련돼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취소되는 거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627 대책이 분명히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값을 누르기 위해서만 나온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초안, 그리고 분상대, 토어제 그대로 두고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재초안도 그렇고 분상제도 그렇고 토어제도 그렇고 투기과열 지구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가 풀렸기 때문에 이 재초안이나 분상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압류목성 지역도 추가됩니다. 네,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재초안이나 분상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재초안과 분상제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서초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재초안과 분상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논리가 부족하고요.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분상제와 그리고 재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서울의 중심 지역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집값이, 그러니까 구축의 집값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주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도 일반 분양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 두 가지 측면에서 아무리 분상제 지역이라고 해도 주변의 집값에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싸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서울의 외곽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의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을 하기에는 지금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그만큼 매력적인 가격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재건축에 뛰어드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구축의 아파트 가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사업성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특히나 일기 신도시나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30만 가구 일기 신도시, 그리고 노원구만 해도 10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다지 땅을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업성 때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재건축이 들썩들썩 하는 지역이 있죠. 어디죠? 분당입니다. 분당의 집값은 어떻죠? 그러니까 그 구축의 집값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재건축에 대한 그런 사업성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만, 그리고 평촌 일부만 들썩거리는 이유도 어느 정도의 가격이 받쳐주기 때문이고, 지금 일산, 삼본,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정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제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627 대책에 6억이라는 대출의 규제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영악하다라고 하면 영악한 것이고 영리하다라고 하면 영리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영리하게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영리한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영리하게 정책을 내놨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어찌됐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것이 시장이 알아듣고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대한 부양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는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토어제, 분상제, 제초안 이런 거에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건축도 사업이거든요. 자선활동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집에 돈을 투입을 해서 중간에 어그러질 수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파의 반대에 눌려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6.27 대책이 아직까지는 경기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지금 경기도의 금액을 트래킹해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시가지, 그러니까 구도심, 30년, 25년 이상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들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그리고 목동,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축에 대한 얼죽신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올해 이번 정권에는 물론 신축에 대한 인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연히 귀하기 때문에요. 이런 구축에 대한 재건축의 활성화 이슈 때문에 구축도 함께 상승할 여지가 앞으로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6.27 대책이 서울의 중심 지역을 살짝 눌러주면서 외곽 지역을 부양하려고 하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 차원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이 제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